나이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 3가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래가 두려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변화와 도전을 마주할 때 흔히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와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마르타 헤가티 박사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그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긍정 심리학을 통해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엘버트 앨리스의 긍정적인 자기 대화 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법을 배우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한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몇 년 전 저는 큰 사업 실패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업 실패 이후 다시 일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저는 다시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라는 동양 철학자는 자연에 따라 살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따르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장자는 나비의 꿈이라는 일화를 통해 우리가 꿈을 꾸듯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남의 시선이나 기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임을 강조했죠. 저도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실패 후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실패 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다시 도전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갔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예로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과 임종이라는 책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반성,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살아가라. 제가 한창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때였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야망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큰 위기에 처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마르타 헤가티 박사는 욕심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책 심펄 어번던스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당시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후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동양 철학자인 장자는 물은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에 순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흐르는 물처럼 저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제 자신을 적응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엘렌 랭거 박사는 그녀의 책 마인드풀니스에서 마음 챙김을 통한 유연한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현재에 집중하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저는 매일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삶보다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저는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중요한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한 삶이 주는 평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의 유연함과 바람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얻는 평화는 정말 큽니다. 고정된 생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세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마음의 유연성을 키웠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예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습니다. 그는 월든이라는 책을 통해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며 얻은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소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생각을 떨쳐버려라.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한번 큰 좌절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어요. 매일같이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심리학자의 책을 읽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곤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죠. 저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찌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나쁜 생각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도 앨리스의 방법을 적용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고,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장소에서 명상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와 같은 작은 감사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이 감사 일기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긍정적인 감정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예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의 책 월드는 이러한 경험을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긍정적인 자기 대화, 감사일기 쓰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일이지만 제가 큰 사업 실패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죠. 매일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읽게 된 책에서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욕심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죠. 그런데 욕심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작은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르타 헤가티 박사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양 철학자 장자는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고 가르쳤어요. 물은 그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에 순응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물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정신과 몸에 해롭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진이 소개한 방법인데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엘버트 앨리스의 방법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라고 간주했어요. 우리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통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 3가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래가 두려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변화와 도전을 마주할 때 흔히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와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마르타 헤가티 박사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그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긍정 심리학을 통해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엘버트 앨리스의 긍정적인 자기 대화 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법을 배우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한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몇 년 전 저는 큰 사업 실패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업 실패 이후 다시 일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저는 다시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라는 동양 철학자는 자연에 따라 살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따르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장자는 나비의 꿈이라는 일화를 통해 우리가 꿈을 꾸듯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남의 시선이나 기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임을 강조했죠. 저도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실패 후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실패 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다시 도전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갔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예로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과 임종이라는 책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반성,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살아가라. 제가 한창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때였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야망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큰 위기에 처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마르타 헤가티 박사는 욕심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책 심펄 어번던스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당시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후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동양 철학자인 장자는 물은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에 순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흐르는 물처럼 저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제 자신을 적응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엘렌 랭거 박사는 그녀의 책 마인드풀니스에서 마음 챙김을 통한 유연한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현재에 집중하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저는 매일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삶보다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저는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중요한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한 삶이 주는 평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의 유연함과 바람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얻는 평화는 정말 큽니다. 고정된 생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세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마음의 유연성을 키웠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예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습니다. 그는 월든이라는 책을 통해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며 얻은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소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생각을 떨쳐버려라.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한번 큰 좌절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어요. 매일같이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심리학자의 책을 읽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곤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죠. 저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찌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나쁜 생각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도 앨리스의 방법을 적용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고,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장소에서 명상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와 같은 작은 감사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이 감사 일기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긍정적인 감정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예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의 책 월드는 이러한 경험을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긍정적인 자기 대화, 감사일기 쓰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일이지만 제가 큰 사업 실패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죠. 매일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읽게 된 책에서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욕심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죠. 그런데 욕심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작은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르타 헤가티 박사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양 철학자 장자는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고 가르쳤어요. 물은 그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에 순응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물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정신과 몸에 해롭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진이 소개한 방법인데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엘버트 앨리스의 방법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라고 간주했어요. 우리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통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 3가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래가 두려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변화와 도전을 마주할 때 흔히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와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마르타 헤가티 박사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그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긍정 심리학을 통해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엘버트 앨리스의 긍정적인 자기 대화 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법을 배우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한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몇 년 전 저는 큰 사업 실패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업 실패 이후 다시 일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저는 다시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라는 동양 철학자는 자연에 따라 살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따르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장자는 나비의 꿈이라는 일화를 통해 우리가 꿈을 꾸듯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남의 시선이나 기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임을 강조했죠. 저도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실패 후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실패 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다시 도전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갔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예로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과 임종이라는 책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반성,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살아가라. 제가 한창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때였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야망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큰 위기에 처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마르타 헤가티 박사는 욕심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책 심펄 어번던스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당시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후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동양 철학자인 장자는 물은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에 순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흐르는 물처럼 저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제 자신을 적응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엘렌 랭거 박사는 그녀의 책 마인드풀니스에서 마음 챙김을 통한 유연한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현재에 집중하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저는 매일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삶보다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저는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중요한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한 삶이 주는 평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의 유연함과 바람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얻는 평화는 정말 큽니다. 고정된 생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세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마음의 유연성을 키웠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예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습니다. 그는 월든이라는 책을 통해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며 얻은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소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생각을 떨쳐버려라.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한번 큰 좌절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어요. 매일같이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심리학자의 책을 읽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곤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죠. 저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찌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나쁜 생각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도 앨리스의 방법을 적용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고,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장소에서 명상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와 같은 작은 감사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이 감사 일기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긍정적인 감정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예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의 책 월드는 이러한 경험을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긍정적인 자기 대화, 감사일기 쓰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일이지만 제가 큰 사업 실패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죠. 매일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읽게 된 책에서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욕심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죠. 그런데 욕심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작은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르타 헤가티 박사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양 철학자 장자는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고 가르쳤어요. 물은 그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에 순응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물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정신과 몸에 해롭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진이 소개한 방법인데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엘버트 앨리스의 방법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라고 간주했어요. 우리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통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